안녕하십니까. 현각과 함께하는 고전 점성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12별자리 12사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는 황도 12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는 그 명가학이라는 관상감 제도를 두어가지고 명가학이라는 과거 제도를 봤었어요. 그래서 천문지리와 그 다음에 명리에 대한 벼슬 자리를 만들어서 궁중에서 근무하게 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이순지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조선 초기에 천문학자인데 그 세종대왕이 명을 해가지고 역법을 연구했는데 많은 책을 저술을 했어요. 천문, 지리와 그 다음에 역학, 그 다음에 뭐 계산하는 데 대해서도 그 달력을 계산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그 천문유초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이건 보면 자, 우리가 낯 익는 게 있죠. 여기 보면 백양궁이라고 있어요. 백양궁은 점성학에서의 양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금우궁이라고 있어요. 소자로 쓰죠. 그래서 우리가 황소자리 있죠. 황소자리. 그 다음에 음양궁, 음양, 쌍둥이. 그 다음에 거계궁. 그래서 이거는 개자리. 그 다음에 사자궁에서 사자자리 해서 12개의 12궁이 있어요. 12궁이 있단 말이죠. 12황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한자로다가 임, 해, 건, 술, 신, 유 뭐 이런 그 명리 그 십간 12지의 용어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풍수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늘에 천문도를 그린 거예요. 천체도를 그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시기가 되면 하늘에서 어떤 기운이 쫙 뻗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리에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해서 10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5개씩 딱 나누면 이렇게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계. 명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약간 아신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실 거예요. 천간의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갑기가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갑기가 만나면 합해서 토가 되고 토 기운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을경합 하면 금, 병신합 하면 수, 정임합 하면 목, 무기합 하면 화 기운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하늘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약간 그 그림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빛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여기다 덧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금천지기라고 했어요. 금천지기. 금천지기 기운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갑기합을 하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갑목과 여기에 기토가 합을 하면 토기운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토는 무슨 색깔? 노란 색깔이죠. 노란 색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자, 소천지기. 소천지기는 을경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경합 금이 되는 거죠. 을경합 금을 하면은 금 색깔은 무슨 색깔? 흰색이죠. 그래서 금 기운이 이렇게 쫙 띠가 도는데요. 하늘에 그런 기운이 이렇게 쫙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보고 그 기운을 읽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또 다르죠. 저희는 뭐 매일 천문을 관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천지기. 현천지기는 병신합을 얘기해요. 현이라는 것은 검을 현자를 얘기하죠. 깊을현, 거불현 하는데 검은 기운의 띠가 이렇게 쫙 하늘에 어린다 이런 얘기죠.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쫙 이렇게 띠가 무지개가 연결되듯이 그 띠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를 현천지기.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니? 정임합. 정임합 하면은 창천지기. 창은 이거는 풀을 창자를 얘기하는 거죠. 파란 기운이 쫙 띠가 이렇게 정임합. 그 다음에 무게합으로 이거는 단천지기라고 얘기하는데 붉을 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천지기. 그래서 무게합을 하면은 화 기운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갑기합하면은 토, 을경합하면은 금, 병신합하면은 수, 정임합하면은 목, 무기합하면은 화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조선 시대에도 하늘에
천문을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뭐 천상열차 분야지도도 역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이미 다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 즉 한국에서의 동양에서의 명리학과 서양에서의 점성학은 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읽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양에서의 12궁을 우리 점성술에서는 12별자리, 12사인, 12조디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인을 나눌 때는 계절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명리학에서 사용하는 계절과 점성학에서 사용하는 계절의 시점이 달라요. 시점. 그럼 뭐가 다르냐? 명리학에서는 사입,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봄이 섰다, 여름이 섰다, 가을이 섰다, 겨울이 섰다는 설입자를 쓴 거죠. 이게 설입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립을 기준으로 해서 24절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잡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2월 4일 되면 우리가 대문에다가 뭘 붙이죠? 입춘대길 뭐 이런 글씨 써붙이는 거 봤죠. 그래서 입춘, 새해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그 다음에 하지, 그리고 소서, 대서, 그리고 입추, 가을이 섰다 이런 얘기죠. 입추. 그 다음에 처서, 백로, 추군, 한로, 상강, 그 다음에 겨울이 섰다. 겨울 동자죠. 겨울이 섰다 해서 입동. 그 다음에 소설, 대설, 동지, 그 다음에 소환, 대한. 그리고 나면은 다시 뭐로 돌아옵니까? 입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4계절로 분류를 했어요. 예. 그래서 24절기는 사립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걸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림을 그려봤더니 언제부터? 입춘부터 시작해서 2월 4일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소환 대안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입춘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자월, 축월, 인월 뭐 이렇게 월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월, 축월, 그 다음에 인월, 묘월, 진월, 용이죠. 용. 그 다음에 4월, 그리고 5월, 그 다음에 미월, 그 다음에 신월, 그 다음에 6월, 그 다음에 술월, 그 다음에 해월 이런데 뭐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이런 띠 들어봤죠. 그래서 24절기를 12띠로 12절기로 지지로다가 12달로다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띠로 만들었죠. 우리 띠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명리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24절기를 사입, 그래서 입춘, 입하, 입추, 그 다음에 입동, 사입을 기준으로 해서 계절을 잡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봄, 그 다음에 입하부터 여름, 그 다음에 입추부터 가을, 입동부터 겨울 이렇게 4계절을 잡았어요. 이건 근본 뿌리를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점성학에서는 24절기를 2분 2지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2분 2지. 2분, 춘분, 추분. 그 다음에 하지, 동지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춘분을 봄의 시작으로 봤어요. 3월 20일 춘분을 봄의 시작으로 봤어요. 청명, 고구, 입하, 소망, 망종, 그 다음에 여름은 하지부터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입추, 그리고 처서, 그리고 백로까지. 그 다음에 가을은 추분, 분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그래서 동지부터 2분 2지라고 그랬으니까 동지부터 겨울로 봤어요. 그래서 소환, 대안, 입춘, 입춘. 그 다음에 우수, 그리고 경치까지.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2월부터 봄으로 봤고 이쪽은 3월부터 봤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봄 기운이 3월부터 보통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2월은 약간 춥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실리적이다. 현실적으로 계절의 느낌이 왔을 때부터 계절을 보는 거고, 우리는 근본 뿌리를 찾는 거죠. 뿌리부터 시작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태어나면 몇 살? 태어나면 1살. 서양은 태어나면 0살. 그래서 1년이 돼야지 1살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올해 태어났으면은 5월에 태어났던, 1월에 태어났던, 12월에 태어났던 무조건 1살로 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작년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현실적으로 나이를 만들자 해서 태어난 날 기준으로 해서 0살로 해서부터 시작해서 생일이 되면은 1살 뭐 이렇게 바꿨지만, 그래서 동양에서는 뿌리를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럼 뿌리는 뭐냐? 이미 아이가 출산했을 때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1년 동안 길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1살을 먹었다는 얘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1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거 인정 안 한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1년이 지나야지 1살이다. 그래서 실리주의다 이런 얘기죠. 서양은 실리주의다.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를 하고 또 점성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명리학과 점성학이 오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명리학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서양 점성학은 상당히 실리주의인 게 뭐냐면은 기다 아니다, 예스다 노다가 명확한 것이 좀 점성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깨끗한 맛은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한다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성학에서는 이분, 즉 춘분, 추분, 하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12개의 별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3월 21일부터 봄이 시작이 되는 걸로. 거기는 태양이 양자리에서부터 3월 21일부터 머문다 이런 얘기예요. 몇 달간? 한 달간, 30일 동안. 약 30일이죠. 그래서 양자리 한 달간 머물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4월 20일부터는 황소자리로 넘어간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그 다음에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해서 이거를 12개로 나누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개의 방이라고 생각하라고도 했죠. 그래서 12개의 집, 12하우스, 이거를 12조디악이라고 부르고, 동양에서는 황도 12궁, 태양이 도는 거를 황도라고 그러죠. 태양이 도는데 한 궁을 걷는 거 12개의 궁을 지난다 해서 황도 12궁. 우리 서양에서는, 우리 점성에서는 12하우스 또는 12조디악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드려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계 방향으로, 동양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나를 이렇게 잡았지만은 서양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그랬어요. 시계 반대 방향. 모든 행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전제하에서 점성학을 본다 그랬어. 그래서 3월 20일부터 양자리부터 시작해서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 처녀, 천칭, 정갈, 사수, 염소, 물병, 물고기까지 해서 12개의 하우스, 즉 12달을 지나고 나면은 다시 3월 21일이 되면은 양자리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12별자리와 명리학의 12지지를 제가 안배를 해봤어요. 어떻게 안배를 했느냐 보면, 우리가 이제 12개의 별자리는 양황소, 쌍둥이, 그리고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그리고 사수자리, 그리고 염소자리, 그리고 물병자리, 이렇게 12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이거를 명리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명리에서는 12달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이걸 마찬가지로 띠와 그 다음에 12달을 같이 번역해 쓰죠. 그래서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수월, 해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띠로 볼 때는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그 다음에 양띠, 원숭이띠, 그 다음에 닭띠, 개띠, 그 다음에 돼지띠, 이렇게 12개의 띠와 그 다음에 12달은 서로 같은 글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추울 때가 자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축, 그다음에 인, 묘, 이 동양에서는 이렇게 돌린다 그랬죠. 그다음에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별자리는 양황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돌린다. 뭐 이걸 점성학하는데 자꾸 명리 얘기를 하냐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올라가는 우리가 대동문을 올라갈 때 북한 어디야 불광동 쪽에서 올라가는 거와 우이동에서 올라가는 방향은 다르다. 과정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그래서 점성학을 공부하면서도 명리를 이렇게 이해를 지식을 좀 쌓는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해서 뭐 자기 것도 보겠지만 남의 거를 봐줄 때 훨씬 효율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공부를 좀 한번 더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4절기, 점성학은 24절기를 기준으로 본다. 24절기로부터. 그래서 명리에서는 입춘부터 시작해서 입춘, 우수, 경칩, 춘보 이렇게 반대로 돌지만 우리 점성학에서는 뭐부터? 춘분부터. 여기서부터 양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황소자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양, 황소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서부터 3월 20일부터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전갈, 사수, 염소, 물병, 물고기로 돌고 명리에서는 여기서부터 자축, 인묘진사, 오미신, 유수래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다음 시간에는 12시 12하우스의 여러 가지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